1455년을 향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긴장과 경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특히 왕이 존재하는 궁궐이라는 공간은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치열한 권력의 중심지였다. 1417년 바로 그 궁궐 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난다. 그 아이는 훗날 조선의 왕이 되는 인물 수양대군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로 평가받는 세종이었고 이 사실은 곧 그의 삶이 결코 평범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세종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것은 축복이면서 동시에 피할 수 없는 경쟁의 시작을 의미했다. 왕의 자리는 오직 하나였고 왕자는 여럿이었으며 그중 단 한 사람만이 왕이 될 수 있었다. 나머지는 권력에서 멀어지거나 혹은 정치의 흐름 속에서 사라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수양대군은 바로 그 현실 속에서 성장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결단을 내리는 성격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학문뿐만 아니라 무예에도 능했으며 행동력과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궁궐 안에는 그와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진 왕자도 존재했다. 바로 안평대군이었다. 안평대군은 예술과 학문을 사랑하는 인물이었고 시와 그림을 즐기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온화한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얻었고 대신들 사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같은 왕자였지만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수양대군은 현실을 직시하는 인물이었고 안평대군은 이상을 추구하는 인물이었다. 이 차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큰 간극으로 벌어지게 된다. 그 위에는 언제나 세종이라는 존재가 있었다. 세종은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냉정한 군주였고 아들들을 사랑하면서도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었다. 왕위는 장남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 아래 문종이 후계자로 정해진다. 문종은 학문적으로 매우 뛰어나고 신중하며 안정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이었다. 세종은 오랜 시간 동안 문종을 왕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수양대군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왕이 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권력과 정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려고 했다. 세종의 말년으로 갈수록 궁궐 안의 분위기는 점점 변하기 시작한다. 세종의 건강이 점점 악화되면서 권력의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왕이 약해진다는 것은 곧 권력의 공백이 생긴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그 공백을 누군가는 채우려 하게 된다. 문종은 이미 왕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 역시 건강이 좋지 않았다. 이 사실은 조선의 미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였다. 수양대군은 이 모든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왕이 바뀌고 그 다음 왕까지 불안정하다면 권력 구조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틈에서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그 중심에는 대신들이 있었다. 김종선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인물이었다. 그는 세종과 문종을 거치며 정치적 기반을 쌓았고 조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는 나라를 안정시키려는 충신이었지만 동시에 권력을 쥐고 있는 존재이기도 했다. 수양대군의 입장에서 이 구조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왕이 약하고 대신이 강한 구조는 언제든 왕권이 무너질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안평대군까지 연결되면서 정치적 균형은 더욱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수양대군은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기회가 올 때까지. 그리고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순간을. 세종이 세상을 떠나고 문종이 왕이 되면서 조선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간다. 그러나 그 시간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문종은 병으로 쓰러지고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 뒤를 이어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른다. 이 순간 조선의 권력 구조는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한다. 왕은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대신들에게 집중되기 시작한다. 수양대군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가워진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단종이 왕이 된 순간부터 조선의 권력 구조는 눈에 보이지 않게 흔들리고 있었고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내부에서는 점점 균열이 커지고 있었다. 어린 왕이 존재한다는 것은 곧 누군가가 대신 나라를 움직여야 한다는 의미였고
그 역할은 자연스럽게 대신들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그 중심에는 김종서가 있었다. 김종서는 단순한 대신이 아니라 세종과 문종을 거치며 정치적 기반을 탄탄하게 쌓아온 인물이었고 조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는 충신으로 평가받았지만 동시에 권력을 쥔 사람이었으며 단종 즉위 이후 그의 권력은 더욱 강해지게 된다. 왕을 보좌한다는 명분 아래 실제로는 국정의 핵심 결정을 내려가는 위치에 서게 되었고 조정이 많은 대신들도 그의 판단에 따르게 된다. 그 곁에는 황보인이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조정을 이끌며 안정적인 정치 운영을 이어가는 듯 보였지만 그 안정은 왕권이 아닌 대신 권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 구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위험해질 수밖에 없었다. 왕이 중심이 되지 않는 정치는 언제든 무너질 가능성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양대군은 이 상황을 누구보다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겉으로 드러나는 평온함에 속지 않았고 그 이면에서 권력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결국에는 완전히 밀려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있었다. 특히 안평대군의 존재는 더욱 큰 압박으로 다가왔다. 안평대군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예술과 학문을 통해 얻은 명성과 인간적인 매력으로 대신들과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김종서와의 연결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이 구조 속에서 수양대군은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왕자가 아니었고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는 인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조용히 지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뒤에서는 조금씩 자신의 세력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서서히 기반을 쌓아가고 있었다. 이 과정은 눈에 띄지 않았지만 매우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궁궐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이 숨어 있었다. 단종은 여전히 어린 왕이었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위치에 있었으며 대신들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구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고착화되고 있었다. 그리고 수양대군은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그에게 남은 선택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점점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정치는 결국 힘의 문제였고 이미 권력이 굳어진 상황에서는 말이나 명분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다. 수양대군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고민해왔다. 이대로 물러날 것인지 아니면 직접 나서서 바꿀 것인지.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답은 하나로 좁혀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위치에 와 있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 결정은 조선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게 되는 선택이었다. 1453년을 향해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고 그해의 어느 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밤, 조선의 권력은 완전히 뒤집히게 된다. 1453년으로 향하던 시간은 결국 그 밤에 도달한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던 그 밤은 조선의 권력 구조가 완전히 뒤집히는 시작점이었다. 궁궐은 여전히 고요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었다. 수양대군은 이미 결정을 끝낸 상태였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고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되고 계산된 계획이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자신을 따르는 인물들과 함께 군사를 동원하고 눈에 띄지 않게 궁궐 내부로 접근한다. 이미 목표는 분명했다. 김종서, 조선의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던 인물, 그리고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 그날 밤의 움직임은 빠르고 치밀했다. 수양대군은 망설이지 않았고 그의 주변 사람들 역시 주저하지 않았다. 이미 이 선택이 어떤 의미인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종서는 예상하지 못한 공격을 받는다. 그는 상황을 파악할 시간도 없이 급습당했고 결국 쓰러지게 된다. 이 순간 조선의 권력 중심이 무너진다. 그리고 그 여파는 즉각적으로 퍼져나간다. 황보인 역시 같은 운명을 피하지 못한다.
조정을 이끌던 핵심 인물들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면서 권력의 축이 완전히 붕괴된다. 이 사건은 단순한 숙청이 아니었다. 조선의 권력 구조 자체를 바꾸는 사건이었다. 이것이 바로 계유정난이다. 궁궐의 공기는 순식간에 달라진다. 어제까지 당연했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권력이 바뀌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 수양대군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 남아 있었다. 안평대군. 그는 김종서와 가까운 관계였고 정치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왕자였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에 그의 존재는 수양대군에게 큰 위협이었다. 수양대군은 그를 그대로 둘 수 없었다. 안평대군은 결국 붙잡히게 되고 유배된다. 그리고 그 끝은 죽음으로 이어진다. 형제였지만 그 관계는 권력 앞에서 아무 의미도 가지지 못했다. 이 사건 이후 수양대군은 조정의 실질적인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의 문제가 남아 있었다. 왕, 단종. 그는 아직 왕위 자리에 있었고 그 존재 자체가 정통성을 상징하고 있었다. 수양대군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상태였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다. 완전히 끝내는 것. 그는 중간에서 멈출 수 없었다. 이제는 끝까지 가야 했다. 계유정난 이후 궁궐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 조용함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 안에는 공포와 긴장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 누구도 쉽게 움직이지 못했고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권력은 수양대군의 손에 들어갔다는 것을. 하지만 그 권력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왕이 존재하는 한 모든 것은 여전히 불완전했다. 수양대군은 다시 한번 결정을 준비한다. 더 큰 선택, 그리고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선택. 1455년을 향해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1455년을 향해 흐르던 시간은 결국 결정의 순간에 다다른다. 계유정난 이후 조정의 권력은 이미 수양대군의 손으로 넘어와 있었지만 그는 그것이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왕은 여전히 존재했고 그 왕이 바로 단종이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단종은 조선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존재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양대군에게는 넘어야 할 마지막 장벽이었다. 수양대군은 이미 한 번 선을 넘은 사람이었다. 그는 대신들을 제거했고 형제를 제거했으며 권력을 손에 넣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은 하나였다. 왕위를 차지하는 것. 하지만 이 선택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이번에는 적이 아니라 자신의 조카였다. 어린 시절 함께 시간을 보냈고 같은 궁궐에서 자라난 가족이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선을 넘는 일이었다. 궁궐의 공기는 다시 한번 무거워진다.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무언가가 또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수양대군은 서두르지 않았다. 이미 한 번의 큰 사건을 성공시킨 그는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움직였다. 그는 명분을 만들기 시작한다. 왕위를 찬탈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한 선택이라는 명분. 어린 왕으로 인해 흔들리는 조선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논리. 그는 조정 안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더욱 확실하게 구축해 나간다. 그리고 동시에 반대 세력을 조금씩 제거한다.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이 과정은 빠르지 않았지만 매우 정확하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모든 준비가 끝난다. 1455년, 그날이 찾아온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지만 조선의 역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다. 단종은 왕위를 내려놓게 된다. 그것은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었다. 이미 모든 상황은 결정되어 있었고 선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왕이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그렇게 조선의 왕이 바뀐다. 수양대군. 그는 이제 세조가 된다.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다.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얻는다. 권력, 명분, 그리고 조선의 중심. 하지만 동시에 그는 모든 것을 잃기 시작한다. 단종은 왕위 자리에서 물러나고 궁궐을 떠나게 된다.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뀐다.
왕에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존재로 그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변화를 받아들여야 했다. 궁궐 안에서는 큰 저항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미 계유정난을 통해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는지, 그리고 그 권력에 맞서면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를. 세조는 즉위하자마자 빠르게 움직인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국정을 정비하기 시작한다. 법과 제도를 정리하고 관료 조직을 재편하며 군사력까지 강화한다. 겉으로 보기에 그의 통치는 매우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그 내부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었다. 단종. 그는 아직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언제든 새로운 반란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요소였다. 왕이었던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위험한 존재였다. 세조는 그를 더 멀리 보내기로 결정한다. 단종은 유배된다. 궁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살아가게 된다. 하지만 이 조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미루는 것에 불과했다. 단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했고 그들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중심에는 금성대군이 있었다. 그는 끝까지 단종의 편에 서 있던 인물이었고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지키려는 의지를 버리지 않았다. 조선의 궁궐 안에는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긴장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긴장은 또 다른 사건으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조선의 궁궐 안에는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긴장이 깊어지고 있었다. 세조는 왕이 되었지만 그 왕위는 완전히 안정된 상태가 아니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정리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 내부에서는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었다. 그 불씨의 중심에는 단종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정통성을 상징하는 존재였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세조에게는 위협이 되는 인물이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침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기억하고 있었다. 누가 진짜 왕이었는지, 그리고 누가 그 왕을 밀어냈는지. 이 침묵은 결국 움직임으로 이어지게 된다.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려는 시도. 그것은 조용하게 시작되었지만 분명한 의도를 가진 움직임이었다. 그 중심에는 금성대군이 있었다. 세조의 형제이자 끝까지 단종의 편에 서 있던 인물. 그는 권력을 탐한 사람이 아니라 정통성을 지키려 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단종이 다시 왕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고 그것이 조선의 올바른 질서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위험한 선택을 한다. 단종을 복위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이 계획은 단순한 정치적 행동이 아니라 목숨을 건 시도였다. 실패할 경우 자신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계획은 결국 드러나게 된다. 어떤 경로로든 정보는 새어나갔고 세조의 귀에도 들어가게 된다. 결과는 명확했다. 계획은 실패로 끝난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다. 금성대군은 붙잡히게 된다. 그는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왕의 형제라는 신분도 그의 신념도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결국 그는 죽음을 맞이한다. 권력 앞에서 혈연은 아무 의미도 가지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시선은 단종에게 향한다. 세조는 알고 있었다. 이 문제를 완전히 끝내지 않는 한 자신의 왕위는 결코 안정될 수 없다는 것을. 단종은 살아있는 한 언제든 중심이 될 수 있는 존재였다. 그래서 그는 또 한 번 선택해야 했다. 단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선택은 정치적인 판단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경계를 넘는 일이었다. 하지만 세조는 이미 여러 번 그 선을 넘어온 사람이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결정을 내린다. 단종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 마지막 순간은 조용했다. 큰 소리도 격렬한 저항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한 시대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왕이었던 한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역사 속에서 사라진다. 그의 삶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거의 없었다. 왕이 된 것도, 왕에서 내려온 것도,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모든 것은 시대와 권력 속에서 결정된 일이었다. 그의 나이는 아직 어렸다. 너무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을 잃은 삶이었다. 그리고 그 소식은 결국 세조에게 전해진다. 그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의 주변에는 더 이상 위협이 될 존재는 없었지만 동시에 함께했던 사람들도 모두 사라졌다. 형제와 조카,
그리고 수많은 인물들이 그의 선택 속에서 사라졌다. 세조는 모든 것을 얻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다. 그의 왕위는 피 위에 세워진 자리였다. 궁궐은 다시 조용해진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결코 평온함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것이 끝난 뒤의 침묵이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세조의 통치는 계속된다. 모든 것이 끝난 뒤 조선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겉으로 보기에 궁궐은 평온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고 조정 역시 질서를 회복한 듯 보였다. 세조는 이제 의심할 여지 없이 조선의 왕이었다. 그의 앞을 가로막던 인물들은 사라졌고 권력은 하나의 중심으로 모였다. 하지만 그 중심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가 서 있는 자리는 수많은 선택과 희생 위에 세워진 자리였기 때문이다. 세조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시작한다. 먼저 그는 흐트러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관료 조직을 재편하고 권한의 균형을 다시 맞추며 왕권을 중심으로 한 통치 체계를 강화한다. 군사력 또한 정비된다. 내부의 반란 가능성을 차단하고 외부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군의 체계를 재구성한다. 이 모든 과정은 빠르고 단호하게 진행된다. 세조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는 왕이었다. 그의 통치는 강력했고 효과적이었다. 실제로 그의 시대는 혼란이 길게 이어지지 않았고 국가의 기틀은 다시 안정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 안정은 언제나 그림자를 동반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 왕이 되었는지를 잊지 않고 있었다. 왕권은 강해졌지만 그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질문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세조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더욱 강하게 통치했다. 흔들림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의심을 남기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확실하게 장악하려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몸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한다. 병이 깊어지고 예전과 같은 힘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그리고 몸이 약해질수록 기억은 더 선명해진다. 그가 걸어온 길, 세종의 아들로 태어나 문종의 시대를 지나 단종의 왕위를 무너뜨리고 안평대군과 금성대군을 이루며 결국 왕이 되었던 과정. 그 모든 선택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또렷하게 남는다. 그는 그 선택들을 후회했을까? 아니면 그것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받아들였을까?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선택들이 그의 삶 전체를 결정지었다는 사실이다. 1468년, 세조는 세상을 떠난다. 그의 인생은 조선 역사 속에서 매우 강렬하게 남는다. 그는 분명 능력 있는 왕이었다. 국가를 안정시키고 제도를 정비하며 왕권을 강화한 군주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가장 많은 피를 흘리며 왕이 된 인물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의 평가는 하나로 정리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에게는 강력한 개혁군주로 기억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인물로 기억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평가는 지금까지도 함께 존재한다. 어쩌면 그것이 그의 진짜 모습일지도 모른다. 한 사람 안에 공존하는 두 가지 얼굴. 왕으로서의 세조와 인간으로서의 수양대군.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권력을 얻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선택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 선택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이야기이다. 1455년의 그 밤부터 시작된 이야기. 그리고 1468년 한 왕의 죽음으로 끝나는 이야기. 하지만 그 사이에 남겨진 질문들은 끝나지 않는다. 권력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선택은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은 수양대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세상 모든 역사를 소개하는 역사인물이었습니다.